진짜 말도 안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허리 굽어지고 전단력 가해져가지고 허리 나가는 이런 것들로 다치게 돼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중량 스쿼트를 하면 결국 허리가 다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 때 어느 순간에,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순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쌤 말대로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언제 다치느냐, 그 중에서 강가되기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조심히 하시면은 아마 허리 부상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결론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이바 스쿼트를 로우바 스쿼트처럼 할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에 엉덩이부터 드는, 그러니까 하체만 먼저 사용을 할 때 아마 제일 강가되기 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중량은 지난 영상에서 두 번째 관련된 문제인데, 중량을 포기 못한다고 하면 허리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최대한 작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각도를 수직에 가깝게 최대한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하이바와 로우바 스쿼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만 설명하기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종의 지뢰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레버암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레버암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단순 레버암이 아니고 무릎이랑 고관절 두 개의 관절을 쓰는 이중 레버암이라는 거죠.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원리 자체는 단순해요. 관절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덜 힘들고 관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들다. 그러니까 하이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무릎보다는 고관절 근처에 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드는 근육, 대퇴사두근을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스쿼트인 거고,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무게가 무릎 근처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괴로운,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는 스쿼트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사실 다른 하체 운동도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보면은 프론트 스쿼트, 이거는 완전히 척추를 세워가지고 무게를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에서 하이바 스쿼트보다 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의 경우에는 V 스쿼트 머신을 반대로 하는 리버스 V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무게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엉덩이에서 멀어요. 완전 무릎 근처에서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엉덩이를 위주로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다른 하체 운동들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인 이야기로 대퇴사두근에 비해서 엉덩이 근육이, 그러니까 몸통 가까이 있는 근육이고,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부채꼴 모양이며 짧으면서 굵고, 그리고 근육 부착 부위가 더 넓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엉덩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로우바가 하이바에 비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역도와 파워리프팅 선수들의 기록을 가지고 한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로우바 스쿼트가 하이바에 비해서 2에서 5% 정도 기록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로우바 스쿼트가 하이바 스쿼트에 비해서 허리를 더 많이 구부리게 되는데, 그럼 앞에 설명대로 그러면 허리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중량도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하이바와 로우바가 이제 무게를 걸치는 위치가 같다고 하면 당연히 로우바에서 허리에 걸리는 전단력 크기는 더 클 겁니다. 하지만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조금 더 가깝게 무게를 놓으면서 그 전단력이 좀 상쇄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지렛대 원리예요. 그러니까 로우바가 하이바에 비해서 바가 더 허리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암 자체가 짧아지는 거예요. 전달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줄어드니까 각도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더 지면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이렇게 하이바랑 로우바랑 그렇게 전달력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100페이지나 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읽느라 죽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 논문에서 이제 로우바가 하이바에 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건 더 맞으나 하이바가 로우바에 비해서 허리에 가해지는 전단력이 더 크다라고 이제 연구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를 승모에서 후면 삼각근 위치로만 내리는 거, 그러니까 하이바에서 로우바로 내리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전단력이 많이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내려준다고 그게 몇 센치나 된다고 전단력을 그렇게 많이 감소시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 기준으로 승모에서부터 후면 삼각근까지 길이 재보면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승모에서부터 허리까지의 거리는 한 40cm 정도가 됩니다. 척추 길이가 거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까이 레버암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내리는 거죠. 많이 내리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이바를 로우바처럼 할 때. 네, 맞아요.
하이바든 로우바든 무게중심은 무조건 발에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물론 굿모닝 스쿼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서 있으려면은 바 패스부터 발을 잇는 이 수직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정해야 되는 거죠. 이 일정한 수직선 안에서 무릎이 많이 튀어나오느냐 엉덩이가 막 뒤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스쿼트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고든 척추각을 만들기 위해서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드는지 아직도 모르겠는 이놈의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무릎을 계속 뒤쪽으로 빼려는 암시적인 동작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고 그 순간 전달력이 강하게 이제 허리에 걸리게 되면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논문에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무릎 앞쪽을 막고 하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더 구부러진다라고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고중량이면 거의 앞으로 쓰러질 정도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 위치는 하이바인데 무릎이랑 척추가는 로우바 스쿼트가 되는 경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이바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달력이 로우보다 많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몸까지 앞으로 더 많이 숙여지니까 당연히 허리가 다치겠죠. 저희가 이전 스쿼트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무릎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는 것만으로 무릎의 중요한 구조물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스쿼트가 하이바 스쿼트면 무릎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무릎이 나간다고 중요한 구조물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더 넘어서서 하이바 스쿼트는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무릎을 조금 앞으로 보내보셨다가 평소보다 무게가 잘 안 들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들린다는 거는 현재 무게가 하이바 스쿼트로 힘들 정도로 내 대퇴사두근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엉덩이 근육이 대퇴사두근보다 세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이바 스쿼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약하니까 더 강한 엉덩이 근육을 쓰기 위해서 로우바 스쿼트처럼 스쿼트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자세를 현재 경험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네 말 못 믿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릎은 발 뒤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에도 로우바 스쿼트로 바꿔서 발을 조금 더 허리 가까이 놓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의 허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 사실 이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해요. 스쿼트 하다가 엉덩이가 먼저 들리는 경우. 흔히 이제 원RM을 잴 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고 그리고 스쿼트 하는 도중에 털려가지고 이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본 것 같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들었을 때 바벨 높이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하체로만 들다 보니까 엉덩이가 먼저 확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척추 중립이 아무리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엉덩이가 확 들어져 버리니까 척추와 지면과 이루는 각이 확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가해지는 전단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제가 크로스핏 하면서 스쿼트 원RM 채는 와드를 하거나 파워리프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진짜 많이 봤어요. 물론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든 들려고 아등바등 하려는 그 욕심은 이해해요. 원래 원RM을 잰다는 게 그런 거니까. 하지만 원RM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허리입니다.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하다가 털려가지고 무게를 내려놓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세이프티 서포트암 아시죠? 렉에다가 걸어놓는 일종의 안전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낮게 설정을 해두시면은 거기에다 무게를 걸려고 이렇게 허리를 낮춰가지고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허리 굽어지고 전단력 가해져가지고 허리 나가는 이런 분들은 다치게 돼요. 만약에 내가 털려가지고 무게를 내려야겠다 하면 그냥 뒤로 던져버리세요. 조금 시끄럽다고 해도 허리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나으니까. 그리고 서포트하면 걸어나가지고 거기다 걸어야겠다 하면은 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다리를 주저앉아가지고 거는 방식으로 거셔야 돼요. 그게 허리를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량 스쿼트를 할 때 허리를 다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다른 말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리 그렇게 중요한 척추 중립을 지켜도 전단력이 크게 발생하면서 허리를 다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크로스핏이나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봐왔던 그러면서 많이 간과되는 케이스를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한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리 자체는 사실 간단해요. 척추 중립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척추각을 최대한 지면과 수직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허용각이 더 줄어들 테니까 더 주의해야 될 거예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고 긴 2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원리 위주의 얘기였지만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길게 다뤄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성비를 보니까 남자가 99.1대 여자가 9.9 정도 됐더라고요. 대부분 남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형제분들이라고 많이 칭하는데 아무튼 형제들의 허리는 소중하니까 네. 안전하게 허리 잘 지키면서 안전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